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아트토이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해요. 아트토이와 그리고 중국의 아트토이 회사인 팝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홍콩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팝마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의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 키덜트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키덜트라는 용어는 많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와 어른을 합해둔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이지만 이제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사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가 한국도 그렇고 뭐 동아시아, 중국, 일본 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생률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절대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이들의 장난감 매출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키덜트의 장난감 매출은 늘어났다. 이 키덜트가 사는 뭐 건담, 레고, 피규어 이런 제품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키덜트 시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의 자료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커졌겠죠. 이 키덜트족이 많이 사고 있는 것은 가전도 있고 뭐 로봇 청소기, 스타워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옛날에는 어른 주제에 유치하게 애들 장난감 산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요새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키덜트족의 상당수인 30대와 40대는 어릴 때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한 첫 세대라 이들에겐 장난감이 그만큼 익숙한 놀이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그리고 어렸을 때 친숙했던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상품을 발견하면 반갑기도 하고 또 돈을 내고 사기도 하고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거를 딱 졸업해버리는 게 아니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산다. 근데 이 어른들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구매력이 있다. 그리고 소비 능력이 향상되어서 이런 어렸을 때 자기가 그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의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난감을 돈을 내면서 산다. 네,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교보문고를 이렇게 보다가 교보문고에서도 이런 아트토이 이런 거를 이제 아트토이라고 해요. 피규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많이 팔렸던 피규어와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아트토이라는 것은 이제 고퀄리티의 예술성을 갖춘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낡으면 버리는 식의 그런 장난감이 아니고 어떤 수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장난감을 아트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트토이랑 책이랑 묶어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발매하기도 하고 아트토이라고 쳐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 그리고 우리가 친숙한 뭐 캐릭터라든지 어린 왕자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찰리 브라운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캐릭터를 가져와서 뭐 이렇게 아톰처럼 가져와서 그거를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을 시키는 거 그거를 IP라고 하거든요. IP물.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를 그 권리를 판권 같은 거를 사와서 그 아트토이를 만드는 그런 유통 방식을 IP라고 해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의 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가지고 논다기보다는 수집을 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그런 식의 이런 깔끔하고 디자인 퀄리티가 높은 장난감을 아트토이라고 불러요. 이 아트토이 시장은 이제 중국에서도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이거는 굳이 아트토이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난감 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 광군제에 어떤 장난감이 많이 팔렸는가에 대한 랭킹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1위라는 게 예롤이라는 상품인데요. 저도 처음 봐요. 예롤이.
예로리. 요렇게 생긴 어떤 캐릭터 상품이에요. 되게 일본의 애니메이션적인 감성이 강하죠. 이 예롤이라는 상품, 이게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게 바비, 세 번째가 디즈니 상품, 그리고 이 도리스라는 상품, 요렇게 생긴 거, 눈이 크게 생긴 요렇게 생긴 구체관절 인형 같은 거, 이거를 도리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로 많이 팔렸다. 그리고 얘는 메루짱이라고 일본 인형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이렇게 생긴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메루짱 닌교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이번 광군제에서 타오바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 제5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장난감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장난감뿐만 아니고 이제 팝마트라는 회사가 상장을 준비할 만큼 이 아트토이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가 팝마트의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되게 특이한 게 한국 에디션이 있네요. 여기 퍼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장구를 치고 있는 이렇게 생긴 상품이 있습니다. 가격은 32달러라는 게 US 달러는 아니겠죠. 제 생각에 이거는 위안화가 아닐까 싶네요. 위안화 아니면은 홍콩 달러?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이 팝마트가 혁신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원래 아트토이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수집품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뭐 하나에 15만원, 20만원 이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게 아트토이인데요. 이 팝마트라는 회사가 아트토이의 유통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자판기 판매라든지, 그리고 상점 판매뿐이 아니고 그 자동 판매하는 매장들을 늘려나가면서 이 아트토이의 단가를 아주 크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트토이 하나의 가격이 대체로 한 7,8천원에서 비싸봤자 한 15,000원 정도의 아트토이를 매장에서 보시고 사실 수도 있고, 이제 자판기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이제 피규어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가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판매 방식도 있는데, 팝마트도 자판기에서 이제 돈을 넣고 누르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두근거림이랄까? 박스가 딱 나오는데 열어보기 전까지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집의 즐거움 같은 게 있겠죠. 그런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팝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요 몰리라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되게 감성이 제가 보기에는 옛날 미국 레트로 감성 같은, 미국의 한 70년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몰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키 장구 버전이 있었던 퍼키라는 퍼키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장난감이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장난감 아트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 제품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아티스트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다른 독립된 아티스트들이 디자인을 한 상품을 제작을 해서 파는 등의 상품 판매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킴파크라고 아까 교보문고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만든 회사거든요. 네, 한국의 회사인데요. 그 한국의 회사에서 만든 아트토이도 수입을 해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홍콩에도 매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저희 집에서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보지는 못하고 그 매장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들은 아트토이를 판매를 하는 거죠. 가격 69달러라고 찍혀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수집품이 아니다. 10,000원 정도를 내고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크릴 케이스에 들어있는
아트 토이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뭐 하우스 셋 이런 것도 팔고, 네, 이렇게 생긴 팜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팜마트라는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이 팜마트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IP 85개의 IP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디즈니 같은 것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헬로키티, 미키마우스 이런 것도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아트토이로 어레인지를 해서 상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홍콩에서 상장할 때 이제 주관사는 모건 스탠리와 시틱 서큐리티즈인데요.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도큐멘트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홍콩 거래소 웹사이트에서 찾긴 찾았어요. 근데 너무 다 나중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이 지금은 볼만한 내용이 별로 없고요. 딱 한 가지 볼만한 그림으로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팜마트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반복해서 설명드렸듯이 IP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뭐 디즈니의 상품을 그 판권을 사와서 유통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IP 오퍼레이션이 하나의 축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아티스트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독립해서 상품 디자인을 하는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리고 팬즈 앤 팝토이 컬처 프로모션, 그러니까 팬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구축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판촉 활동을 벌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웹사이트, 또 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웹사이트나 또 자판기라든지 그런 컨슈머와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한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축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시너지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팜마트의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공모가가 나와보고 상장이 가까워져야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전에 이 이퀄오션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분석을 한 리스크라든지 기회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되게 많이 가는 사이트예요. 이퀄오션. 굉장히 양질의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팜마트라는 회사는 이 IP 상품을 굉장히 저가에 구현을 해낸 데에 의미가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아트토이는 고가였는데 이 팜마트라는 회사가 그 가격을 확 낮추면서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들이 가볍게 캐주얼하게 아트토이를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중국에서 마련을 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기사를 쭉 보시면 네, 여기 써있죠. 원래 너무너무 비쌌으나 이것을 싸게 낮췄다. 그리고 공략하고 있는 타겟층 설문조사에 따르면 95%가 15살에서 40세 사이의 연령이라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다뤘듯이 키덜트의 연령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닌 주로 나이를 먹고 장난감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가진 30, 40대가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코시스템 가격을 낮춰서 구현을 한 이 아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렇게 생긴 거, 요 시스템이 혜자이다. 다른 회사가 따라오기 힘든 팜마트만의 강점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퀄오션의 자료를 보시면 이 회사는 정말 크게 성장을 해왔다고 해요. 그로스 마진 그리고 인컴 둘 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데 코스트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는 225% 성장했고 2019년에는 227%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2배, 3배 이렇게 성장을 해 온 거예요. 마진들도 굉장히 높고요. 마진의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 시장, 아트토이의 시장과 함께 이 팜마트라는 회사 자체가 2배, 3배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주 성장성이 높은 회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리스크 요소로서도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몰리와 퍼키, 얘가 몰리예요. 얘 몰리랑 이렇게 생긴 퍼키, 얘네 둘이 세일즈의 매출의 45%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상품, 너무 적은 포트폴리오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좀 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히트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이 지금까지 엄청 났어요. 막 200%씩 회사가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팜마트는 팬 커뮤니티 그룹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했다. 아까 그 상장 신고서 보시면 여기에 Fans and Pop Toy Culture Promotion.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야심차게 하겠다.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어떤 컬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것을 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이티 같은 경우는 헤이티는 이제 차를 파는 회사죠. 뭐 녹차, 밀크차, 뭐 딸기 밀크차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한 차를 파는데요. 홍콩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이 헤이티와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2200만 명의 등록 유저를 이미 확보했다.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고 헤이티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같은 게 이미 구축이 된 거죠. 근데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 100만 명밖에 유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층이 모이고 팬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또 뭐 아트 토이 문화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담론이 커지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팜마트가 잘 하고 있진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자세히 계산을 해 놓았는데요. 상장을 한다면 340억 위안 US 달러로는 49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성장은 2020년, 21년, 22년에 100%, 80%, 60%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키덜트의 구매력, 키덜트라고 불리는 소비층의 구매력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아트토이를 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아트토이 시장에서 이 팜마트라는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홍콩 시장에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2000년쯤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장난감이랄까 피규어를 사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없고 어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피규어라든지 장난감 이런 거를 선뜻 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문화가 이제 중국으로 점점 퍼지고 있지 않나. 네, 중국의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이 커져가고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취미라든지 자기가 뭐 귀엽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장난감, 아트토이와 같은 곳에 돈을 쓰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어떤 산업 분야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중국에서 어떤 재밌는 화제가 있으면 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